전부중학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초체력 트레이닝, 그 중에서 아마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했고,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쌤이 딱 누군지는 안 밝히겠지만 한 명한테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선생님이 분명히 저번 시간에 과제 대충 하면은 내가 실명 거론한다고 했는데 딱 한 명, 여러분 1학년 전체에서 딱 한 명이 대충 했거든요. 너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기회 한번 줄 거야. 만약에 이번 기회에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와서도 분명히 혼날 거고 실명 거론할 겁니다. 자, 이번 강의 목차는 총 3개입니다. 첫 번째는 체력 향상의 원리, 두 번째는 운동 실천의 원리, 세 번째는 운동 프로그램 만들기 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조금만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체력 향상의 원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력 향상의 원리는 총 5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단어들만 보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치만 내용을 듣다 보면 좀 쉽다고 생각이 될 거야 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과부하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과부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하라는 게 과하게 걸렸다라는 뜻이야. 근데 부하는 약간의 압박, 그리고 뭐 강도를 세게 받다 이런 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건 좀 공부를 하다가 머리에 너무 정보가 많이 들어가면 약간 과부하 걸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 그래서 체력 향상을 위해서 신체 또는 특정 근육에 일정 수준의 자극을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10kg을 들 수가 있어. 근데 1kg으로 운동을 하면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10kg를 들 수 있으면 뭐 11kg, 12kg 이런 것들을 들어주면 자극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면 체력 향상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점진성의 원리인데 이거는 과거 강의에서 몇 번 얘기했어요. 운동 강도를 이전 단계보다 단계적으로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제일 핵심이지.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수준을 확 올려버리면 부상의 위험도 크고 또 운동의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를 조금씩 끌어올린다. 조금씩 점점 올라가는 걸 점진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점진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 반복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신체 기관이나 운동 기능을 향상시킨다. 한 번만 하고 치우면 운동 효과가 별로 없어. 그래서 똑같은 동작을 여러 번 자기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운동 목적에 맞게 반복해 주는 게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다음은 개별성의 원리인데 이거는 매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꼭 하는 얘기야. 각자 개인이 능력이 다르고 또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이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에게 맞는 운동 강도 그리고 운동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심폐지구력을 키우고 싶어. 근데 덤벨 있죠? 여러분들이 아령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를 갖고 운동을 하면 심폐지구력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키우고 싶은 능력에 맞는 운동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자기 능력에 맞는 자기의 지금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세팅을 해서 운동을 하는 게 개별성의 원리다. 자, 다섯 번째 특이성의 원리인데 운동 효과는 신체 활동에 사용한 근육들에만 특정적으로 나타난다. 자, 여러분들이 상체 운동을 했어. 그럼 상체가 발달하겠죠? 또 하체 운동을 해. 또 그러면 하체가 발달하겠지. 이런 것들. 내가 신체 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근육들의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특이성의 원리다. 자, 두 번째는 운동 실천의 원리입니다. 해서 FIT, FITT의 원리라고 하는데 영어로 기억하지 말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한글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운동 목적인데 내가 이 운동을 통해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세팅을 해야 돼. 운동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굵은 팔뚝이 갖고 싶다. 혹은 넓은 어깨가 갖고 싶다.
아니면 뭐 군살이 하나도 없는 지방이 적은 그런 몸을 갖고 싶다. 나의 목적을 딱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운동 목적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 자, 다음 두 번째, F에 해당하는 건데 운동 빈도입니다. 빈도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자주 하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할지를 맨 처음에 정합니다. 여기는 예로 주 4회가 적혔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운동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 1회 혹은 주 2회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한번 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빈도라고 하는 것이 운동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행평가로 직접 구성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다음 두 번째, 운동 강도인데 예전에 설명했어. 근력과 근지구력 트레이닝 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힘든 정도를 말해요. 운동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를 들면 반복 횟수를 늘려서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게를 높여서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뛰는 운동이라면 속도를 빠르게 해서 강도를 높일 수도 있고 해서 내가 얼마만큼 강하게 운동을 할지, 이것도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꼭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 다음 세 번째, 운동 시간인데 내가 한 번 할 때 운동을 몇 분 정도 할 것인가. 갑자기 뜬금없이 운동 어제까지 안 하다가 막 3시간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것도 여러분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운동의 종류.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운동 목적이라고 했는데 뭐 나는 넓은 어깨가 갖고 싶어. 그러면 어깨에 대한 근력 운동을 해야겠지. 그러면 내 운동 목표에 맞는 운동을 결정하는 게 이 마지막 T, 운동 종류입니다. 그래서 뭐 상체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팔굽혀펴기, 아니면 덤벨로 컬, 이두 컬 운동 이런 걸 하든지, 아니면 어깨 운동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해서 F, I, T, T 이렇게 4개. 근데 영어로 기억하지 말고 빈도, 강도, 시간, 종류, 이거는 외우진 않아도 돼요. 외우진 않아도 되고 나중에 프로그램 작성할 때 이 4가지를 예시를 줄 거니까 빼먹지만 말고 다 집어넣기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운동 프로그램 만들기인데 이번 주 과제로 바로 제출하는 건 아니야. 제출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면 그때 학교에 와서 직접 쌤들 설명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각 유형별로 운동 트레이닝들을 다 집어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냥 이렇게 만들 거다 라고 하는 자료만 나가고 과제로는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한 퀴즈만 풀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은 안 가져도 돼요. 자, 당연히 오늘 수업한 내용 이 2가지, 피트의 원리 그리고 체력 향상의 원리, 이 2가지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이 2가지를 바탕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면 되는데 이번 주 과제로 바로 여러분들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와서 이런 걸 할 거고 오늘은 과제로 그냥 퀴즈만 풀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도 강의 잘 듣고 과제도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다음 강에서 만나요.